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알차게 바꿔드리는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입니다. 평소 우리는 공기나 물의 고마움과 소중함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방송에서 소개할 내용도 바로 우리 일상의 공기나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고 또 인류 문명의 발전과 미래를 만드는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들어본 듯 익숙하지만 정작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엔지니어링이 무엇이며 그 가치와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시죠. 1004개의 섬이 황홀경을 선사하는 곳. 깨고 싶지 않은 꿈속 같은 풍경. 전남 신안입니다. 깊은 겨울 신안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풍경과 달리 소설 같은 이야기 묵직하게 품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 친정에를 한번 가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배도 타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었지요. 군대 갔다가 여기서 나가야 할 텐데 태풍이 불어갖고 귀가를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마치 관광서에 있었기에 타고 나간 그 파도 속에 관광서를 불려갖고 나간 경험이 있었어요. 참으로 고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환자들이 생기고 하면 그게 엄청 힘들었었죠. 충수염이어갖고 갑자기 수술해야 되는데 배치가 못 맞춰가지고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잘못되신 분들도 있고 그랬었죠 옛날에는. 자녀들을 도시에다가 그 유학을 보낼 때, 학교를 보낼 때 모든 걸 드러날려서 배를 타고 반찬이고 쌀이고 다 들여다 줘야 되잖아요. 뭐 자식이 한두 명이 아니라 보통 6남매, 7남매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그 부모들은 거의 3, 40년간을 태어나서 애기들 클 때까지 그런 불편을 엄청 겪었다고 봐야죠. 섬이라 불린 마을. 육지와 가까워도 세상과 떨어진 가장 멀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섬이 세상의 시작이었고 꿈꿀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과거에는 섬이 고립돼 있다 보니까 좀 어두웠다고 할까요? 좀 행동이나 모든 게 좀 어두웠는데 이제는 뭐 그게 다 추억으로 지금 남았죠. 근데 6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먼 얘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거칠고 팍팍했던 섬 사람들의 생활. 그들의 삶을 바꾼 기적은 달이었습니다. 앞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총 연장 10.8km의 연륙교인 천사대교. 그때 기분은 말로 다 표현 못하죠. 예. 과연 우리가 여기를 차로 갈 수 있다는 게. 저 다리가 없는 시절에 이 섬 사람들은 수백 년간 배를 타고 다녔다고요, 도시로. 예. 완전 달라졌고 부르는 명칭도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섬에 살면 섬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섬 양반이라고 그럽니다. 예. 2019년 개통한 천사대교는 국내 해상 교량 중 4번째로 길며 국내 최초 사장교와 현수교를 동시에 배치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육상 교통망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것, 건물이나 도로나 철도나 그다음에 에너지나 수자원 같은 그 인프라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죠. 만약에 엔지니어링이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지죠. 당연히 노후화 인프라 같은 건 생명에도 위협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 소득이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엔지니어링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그 역사와 위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역사관은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그 엔지니어링의 가치 중요성과 함께 엔지니어링 산업의 걸어온 길을 우리 회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관을 만들어서 작년 6월 25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역사관으로 꾸며진 공간은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역사관에는 엔지니어링 역사뿐만 아니라 또 협회가 걸어온 그 역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개관한 역사관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산업 역사는 물론 미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윤택하게 된 거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수출. 그럼 그걸 만드는 공장은 누가 만들까? 그다음에 그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물은 어디서 갖고 오지? 그다음에 그 전력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수력 발전해야죠. 화력 발전소 만들어야죠. 뭐 원자력 발전소 해야죠. 그걸 다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99%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됐다. 전국 1일 생활권 시대에 돌입했고 보잉 747 전보 여객기가 73년 5월 태평양 횡단 노선에 취항했고 금산 통신위성 지구국이 개통돼 우주통신 시대에 막을 열었다.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도로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비포장도로, 시골길. 그때 그 장충체육관 63년 2월에 개관식을 했는데 우린 그 돔 설계할 기술도 없고 그 공사할 기술도 없어서 필리핀에서 돈 대고 설계 와서 하고 시공까지 와서 해준 그게 장충체육관입니다.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필리핀으로부터 자금은 물론 기술 원조를 받는 극빈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리핀에 큰 섬 3개를 연결하는 교량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4조가 넘는 사업이고요. 교량 길이가 무려 32km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이게 전부 우리 기술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나의 섬과 기마라스 섬을 연결하는 A 구간과 기마라스 섬과 네그로스 섬을 연결하는 B 구간으로 나뉘는 대공사인 필리핀 PGN 교량 프로젝트. 이제 대한민국은 엔지니어링 산업을 수출하는 나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기술로 필리핀에다 그런 교량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뭐 그뿐 아니라 유럽하고 아시아를 잇는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이것도 다 우리 기술로 한 거고 우리 자본으로 한 거고 그뿐이 아니라 뭐 UAE의 바라카 원전 10몇 년째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이게 전부 우리 기술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면면을 보시면 우리 기술이 세계 탑 클래스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실 수 있겠죠.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를 넘어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엔지니어링의 개념은 우선 모든 행동이나 물건이 처음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공항에는 일반적으로 70여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물 수도 보면 30개가 넘거든요. 계약 건수만, 개별 계약 건수만 200개가 넘습니다. 20세기 말에 개항한 공항 중에 미국의 뉴덴버 국제공항이나 홍콩의 챈나크 공항, 그다음에 그래서 아테네 공항, 국제공항들이 개항 초기에 모든 공항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베이스가 됐던 게 엔지니어링 기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태동과 함께해온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의 진화, 혁신 시대에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물이나 자동차, 기계 이런 것들은 유형의 물품이 나오는 거고 엔지니어링은 그런 유형의 시설물이나 기계, 물품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로 제가 늘 드는 것이 애플사는 모두 다 중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상품 기획, 상품 개발, 설계, 또 마케팅 이런 걸 하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설계나 엔지니어링과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의 일을 갖다 하는 거죠. 산업 위의 산업으로 불리는 엔지니어링은 문명을 만드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인류의 어떤 문명이라고 한 게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엔지니어링이 없었다 그러면 인류의 어떤 발전 속도, 문명의 그 창조 속도라든지 또 경제의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뒤처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놓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의 수작, 전남 신안의 천사대교. 지난 설 명절, 위용 자랑하는 천사대교를 통해 겨울 풍경 가득한 신안의 섬마을을 찾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객지 나갔던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길. 오늘 애들만 타고? 애들만. 무서웠나? 들어오시죠. 전 같으면 이런 애꿎은 날씨에 섬에 들어온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의보 이런 날씨에 배가 옛날에 뜨지 않았다 그러면 목포 북항에서 못 가니까 이제 고향 보고 모든 그 도서민들이 그 모여서 고향 보고 그냥 절하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다시 서울로 또 그 근처 도해지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그게 이제 도서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천사대교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이 3가지 있다면은 소원 그 하나가 이루어진 거죠, 저희한테는. 평생 소원이었던 천사대교. 가족에도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다들 건강하고 직장들 열심히 다니고 고맙고 이렇게 너희들이 다 성장해서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그나마 고맙다. 끝. 일단은 저 다리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아끼고 편하게 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게 새로운 추억과 새로운 가족 간의 연결 다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건너왔습니다. 섬과 섬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천사대교. 험한 바다 날씨 탓에 배가 뜨지 않으면 고향 땅 밟지 못하고 그리움 눌러담고 살았던 시절은 까마득한 과거가 됐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기쁘고 좋죠.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차리라고 해갖고 참 먼 데서 천사대교 다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다 모여서 차례 지내고 이렇게 또 떡국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헤어진다는 게 참 기분도 좋고 흐뭇합니다. 기술이라는 한정된 시선에서 주체적인 산업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은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일을 짓고 세기를 이어가는 인류 문명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 엔지니어링의 두려움 없는 도전과 개척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입니다.